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 날아가다시피 하면서 도로 위에 떨어졌는데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할 뻔한 이야기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이슈의 중심에 섰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맥켄지입니다. 올해 46살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물류 트럭 운전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대형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있죠. 운전 경력만 22해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차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 늘 미국산이 최고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차에 대해서는 좀 얕봤습니다. 작고 가볍고 잘 나가지만 사고 나면 그대로 박살날 것이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었죠. 우리는 미국 차의 튼튼함과 내구성을 믿었고 외국 차, 특히 아시아 차량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일상은 늘 그렇듯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날의 배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저는 주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사이의 경로를 담당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볼 수 있는 미국 서부의 광활한 풍경은 22해가 지나도 여전히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같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 테레사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말하더군요. 리처드,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지 않아? 하이브리드 차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그녀가 보여준 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SUV였습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차량이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얇은 철판으로 만든 깡통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차. 나는 죽어도 포드나 GMC야. 그딴 얇은 차 타다가 고속도로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테레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엌에서 나오며 조용히 한마디 했죠. 그럼 당신의 신념이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거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소 테레사는 제 고집에 맞서 싸우는 타입이 아니었기에 그 한마디가 더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내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저의 일상과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불과 며칠 후에 일어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9월 아침, 흐린 하늘을 보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유독 자욱했고 날씨 앱에서는 아이오 고속도로의 주행주의보를 알리고 있었죠. 하지만 22의 경력의 트럭 운전사에게 안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운전자들이 안개 때문에 천천히 달리니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형 냉장고와 세탁기를 실은 상태였습니다. 제 트럭은 미국산 피터빌트 모델로 저는 이 차를 빅마이크라고 불렀죠. 빅마이크와 함께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려왔고 이 차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차보다 컸습니다. 아이오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살짝 안개가 걷히면서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을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짐칸이 약간 좌우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 차, 짐 고정 제대로 안 한 모양인데.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앞 트레일러의 짐 고정 고리가 풀리면서 콘크리트 파편 같은 자재가 도로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속력을 줄였지만 이미 뒤에서 달려오던 SUV 한 대가 저의 오른쪽 차선으로 끼어들었고 그 순간 그 차는 제 트럭과 도로에 떨어진 파편 사이에 끼이듯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쾅! 강한 충격음과 함께 그 SUV가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그리고 차는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뒤 그대로 도로 가장자리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차는 4번이나 구른 후에야 멈췄습니다. 저는 즉시 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되뇌었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도 현실이었죠. 트럭에서 뛰어내려 그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변에서도 몇몇 차들이 멈춰 서기 시작했고 누군가 이미 911에 신고한 상태였어요. 그 차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바퀴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건 젊은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끔찍한 상황을 예상했어요. 그 정도의 충격과 회전. 그리고 전복은 대형 SUV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차에 다가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운전석 문이 딸깍 하고 열리더니 그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저는 당황한 상태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건 거의 없어요. 에어백이 제대로 터졌어요. 그때 저는 그녀가 탄 차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 아내에게 깡통차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차종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진짜야? 그 깡통 같던 차가 이 충격을 견딘 거야. 그 여성의 이름은 소피아 장이었습니다. 28살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곧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경찰에게 목격자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고 직전에 무엇을 보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세하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앞 트레일러의 짐이 풀려 도로에 떨어졌고 산타페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것까지.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점을 덧붙였습니다. 경찰관님, 그 차가 네 바퀴나 구르고도 운전자가 스스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차들은 안전 기술이 정말 발전했죠. 하지만 이 정도 충격에서 살아남은 건 정말 기적입니다. 운이 좋았네요. 신고 처리와 사고 현장 정리가 모두 끝나고 저는 다시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배송은 이미 지연되었지만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블랙박스. 제 트럭에는 전방과 후방을 모두 촬영하는 고화질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고의 모든 장면이 블랙박스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산타페가 트레일러 파편을 맞고 공중으로 튕겨 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회전, 굴러가는 장면, 마지막으로 소피아가 차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만약 그 차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깡통이었다면 소피아는 아마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살아서 걸어 나왔고 중상도 입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들러 소피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마에 12바늘을 꿰매고 몇 군데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을 위협할 만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사고에서 이 정도의 경상만 입은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켄지 씨, 정말 감사해요. 구급차 오기 전에 도와주셔서.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 당신이 타고 있던 차가 당신을 구한 거죠. 소피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 차는 제 두 번째 산타페예요. 첫 번째 것도 5해 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타다가 새 모델이 나와서 바꿨죠. 한국 차들은 요즘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며칠 전 아내에게 했던 말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 사고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 SNS 계정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생존 스토리와 차의 안전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는 간단한 설명만 덧붙였습니다. 오늘 목격한 놀라운 사고 생존. 현대 산타페가 보여준 안전성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올린 지 12시간 만에 조회수가 180만 회를 넘어섰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현대차의 안전 기술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죠. 이게 한국차의 진짜 기술력이다. 저런 사고에서 살아남다니 말이 안 된다. 우리 가족도 다음 차는 현대차로 바꿔야겠다. 심지어 지역 뉴스에서도 제 영상을 짧게 소개했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 차의 안전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아내 테레사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영상을 자신의 SNS에도 공유하고 친구들에게까지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죠. 봐.
내가 말했잖아. 우리도 이제 차 바꿀 때가 됐어. 테레사의 말에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예전처럼 단호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제 휴대폰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현대자동차 미국 고객지원팀이었습니다. 맥켄지님, 귀하의 영상을 통해 저희 차량의 안전성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까운 현대차 딜러십에서 시승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게 가장 가까운 딜러십의 연락처와 함께 최신 현대차 모델들을 시승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특별히 산타페 외에도 팰리세이드, 투싼 같은 SUV 라인업을 모두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제가 평생 얕봤던 브랜드의 차량들이 실제로 어떤지 직접 경험해볼 기회였으니까요. 주말에 테레사와 함께 딜러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맞이한 건 마이크라는 이름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현대차의 다양한 모델들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죠. 이 차들은 모두 5별 안전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측면 충돌과 전복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죠. 마이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피아의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4번이나 구른 차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그 모습.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시승은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안한 승차감, 조용한 실내, 그리고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제 고정관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타페의 차선 유지 보조와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테레사가 조수석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네. 시승을 마치고 딜러십으로 돌아왔을 때 마이크는 저희에게 카탈로그와 함께 자세한 안전 사양 설명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차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테스트되는지 보여주는 영상도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이크가 보여준 영상은 현대차의 안전 테스트 시설과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충돌 테스트, 전복 테스트, 그리고 각종 안전 장치들의 작동 원리까지. 그 영상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차들은 단순히 규제를 통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고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죠. 영상 속 엔지니어의 설명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동차라는 것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도요. 딜러십을 나서며 테레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바꿔볼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확실히 가능성은 있어. 테레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제 마음이 이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와 테레사는 오늘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차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소피아의 사고가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여전히 미국 차를 좋아해.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테레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법이야. 당신이 마음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난 기뻐. 그날 밤 저는 소피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회복 상태를 물어보고 오늘 현대차 딜러십에 다녀온 이야기도 전했죠. 소피아의 답장이 곧 도착했습니다. 오늘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제가 이 정도 사고에서 이렇게 가벼운 부상만 입은 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맥켄지 씨, 제 차가 저를 구했다는 걸 이제 믿으시나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네, 이제 믿습니다. 당신의 산타페는 정말 훌륭한 차군요. 이틀 후, 저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현대차가 그렇게 좋다고? 너 혹시 그들한테 뭐 받은 거 아니야? 톰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그들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이런 충격에서 운전자가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야. 동료들은 영상을 보면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우리 중에서 가장 미국차 신봉자였던 그조차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정도면 정말 대단하네.
내 쉐비가 저런 상황에서 어떨지는 상상도 하기 싫어.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국차로 바꿀 생각이야?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고려 중이야. 테레사가 정말 마음에 들어 했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인상 깊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테레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딜러십에 가보자. 팰리세이드가 우리 가족에게 좋을 것 같아. 테레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결정한 거야?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싶어. 특히 안전 측면에서. 내 말이 맞았어. 우리 가족의 안전이 내 고집보다 중요하니까. 테레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함께 작은 승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다시 현대차 딜러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지한 마음으로요. 마이크는 우리를 다시 반갑게 맞이했고 팰리세이드의 자세한 사양과 옵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가족을 위한 안전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후석 승객 알림, 안전 하차 보조, 그리고 전방, 측면, 후방의 모든 충돌 방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죠. 저는 테레사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팰리세이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색상은 깊고 강렬한 다크 블루, 테레사의 선택이었죠.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평생 고수해온 미국차 신념을 버리는 것 같아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맥켄지 부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마이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테레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리처드. 당신이 마음을 열어준 것에 정말 감사해. 딜러십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소피아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제 편견을 고수하고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삶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소피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팰리세이드를 구입했습니다. 소피아 덕분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아의 답장이 곧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요. 맥켄지 씨와 같은 분이 생각을 바꾸셨다니. 제 사고가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네요. 새 차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정말 좋은 걸까? 테레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단순히 차를 바꾸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 당신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새 차 팰리세이드가 도착했습니다. 딜러십에서 저희를 위해 작은 환영 행사까지 준비해 주었죠. 마이크는 빨간 리본으로 장식된 차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맥켄지 부부, 여러분의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테레사는 마치 아이처럼 기뻐하며 차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고집했던 신념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이크는 차의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특히 안전 시스템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이제 이 차는 우리 가족을 지켜줄 보호막이 될 테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첫 주행을 시작하세요. 마이크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켰을 때 예상과 달리 조용하고 부드러운 시동음이 들렸습니다. 이건 분명 제가 타던 거친 미국 차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죠. 어때? 기분이 어때? 테레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좋아. 생각보다 훨씬 좋아.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주행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행 중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차의 정숙성과 안정감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마치 편안한 거실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와 같은 안전 기능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니 이 기술들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우리의 두 아이 제이슨과 에밀리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새 차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아빠, 이거 정말 멋져요. 11살 제이슨이 외쳤습니다. 내 친구 사라네도 이거랑 비슷한 차 있어요. 너무 좋대요. 9살 에밀리도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집했던 미국 차만 타야 한다는 생각은 단순히 제 자존심이었을 뿐, 정작 가족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차,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주말이 되자 우리 가족은 새 차를 타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네바다 주경계 근처의 아름다운 산악지대로요.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팰리세이드의 성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급한 코너에서도 안정적이었고 가파른 언덕에서도 힘차게 올라갔죠. 산 정상의 전망대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을 때 테레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처드, 이거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 모든 게 완벽해. 저는 테레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어. 가끔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날 밤 캠프파이어 앞에 앉아 마시멜로를 구우며 저는 소피아의 사고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너무 무섭지 않게 각색해서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차에서 걸어 나왔다고? 제이슨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차가 4번이나 구른 후에도 말이야. 바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의 친척벌 되는 차였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와. 그럼 우리 차도 정말 안전한 거네요? 에밀리가 기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테레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안전한 차야. 아빠가 우리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선택한 거야. 아이들은 그 말에 환하게 웃었고 저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제 SNS에 올렸던 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제가 얻은 교훈은 단순히 차의 안전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념보다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는 팰리세이드의 키를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해 동안 타던 포드 트럭의 키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키는 단순한 차 키가 아니라 제 삶의 변화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주차장에 새 차를 세우자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와, 리처드. 정말 한국차로 바꿨네. 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직접 시승해보니 정말 좋더라고. 너도 한번 타볼래?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은 차 주위를 돌며 감탄했고 심지어 가장 미국 차를 고집하던 마이크조차 괜찮네. 정말 멋있어 보인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소피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의 회복 상태와 제 가족이 새 차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맥켄지 씨, 저 때문에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니 정말 기뻐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삶에 가장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소피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이제 정말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팰리세이드로 출근하던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죠. 예전에 포드 트럭을 탈 때는 그저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는데 요즘은 운전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동료인 마이크가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요즘 표정이 달라 보이네. 새 차가 그렇게 좋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아.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고정관념을 버리기 힘들다고들 하는데 넌 정반대로 가고 있네. 대단해. 그의 말에 웃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안전운전에 관한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죠. 22회 경력의 베테랑 운전사인 저에게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겠지만 회사 방침상 모든 운전사가 참석해야 했습니다. 세미나 강사로 나온 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오신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통계 자료와 사고 사례들을 보여주며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스크린에는 다양한 자동차 충돌 테스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SNS에 올렸던 소피아의 사고와 비슷한 전복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사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떤 안전 기술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근 자동차들은 단순히 충돌을 피하는 것을 넘어 불가피한 충돌에서 어떻게 탑승자를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차체 구조, 에어백 시스템,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등이 모두 이를 위한 것이죠.
제 마음속에서는 소피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그날 산타페를 타고 있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용기를 내어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전 최근에 미국차에서 한국차로 바꿨는데 실제로 안전성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맥켄지 씨, 현대적인 자동차들은 국적보다는 제조사의 철학과 기술력이 더 중요합니다. 일부 한국 제조사들은 최근 몇 년간 안전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실제 사고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테레사와 아이들에게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안전벨트의 중요성과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항상 안전벨트를 매야 해.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말이야.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테레사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네요. 예전에는 안전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본 적 없어요. 그게 소피아의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나니 안전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세미나에서 배운 안전 운전 팁과 함께 제 경험담을 짧게 공유했죠. 몇 주 전 저는 한 여성의 놀라운 생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차가 어떤 브랜드든 어떤 국가에서 만들어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차가 위험 상황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글에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 게시물을 보았던 사람들은 제 생각의 변화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소피아도 있었죠. 맥켄지 씨, 당신의 변화된 모습이 정말 멋져요. 저는 지금 세컨드 찬스 클럽이라는 소규모 모임을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사고를 겪은 생존자들이 모여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한번 참여해보세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소피아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일주일 후 저는 소피아의 초대로 세컨드 찬스 클럽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안전기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탄 차가 당시 최신 안전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안전이란 단순히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을 넘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설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 소피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맥켄지 씨, 다음 달에 저희가 지역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 운전 교육을 할 예정이에요. 경험 많은 트럭 운전사로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미국 차가 최고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열정까지 생겼습니다. 주차장에 펠리세이드를 세우고 내리면서 저는 문득 이 차가 제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열린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자동차로 넘어갔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해봐. 한국차로 바꾸고 나서 어때? 후회는 없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없어. 오히려 왜 진작 바꾸지 않았나 싶을 정도야. 동료들은 제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미국 차만 고집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연비 때문에 바꿨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느껴. 특히 안전성과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 소피아의 사고 이후로 한국 자동차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그들이 얼마나 안전에 투자하는지 알게 됐어. 톰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는데? 글쎄, 우선 그들은 단순히 법적 기준을 통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세운다고 해?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치는지 연구하고
그에 맞춰 차를 설계한대. 정말 과학적인 접근법이지. 마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품질은 어때? 오래 타도 괜찮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국계 정비사가 있는데 그분 말로는 요즘 한국 차들은 내구성도 정말 좋다고 해. 보증 기간도 미국 브랜드보다 길고 실제로 소피아도 첫 번째 산타페를 5해 동안 문제없이 탔다고 하더라고.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주말마다 펠리세이드를 타고 가족과 드라이브를 즐기고 차의 모든 첨단 기능들을 활용하며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저희 회사에 새로 온 한국인 엔지니어 김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제 펠리세이드를 보고 반가워하며 다가왔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맥켄지 씨, 한국 차를 타시는군요.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만족해요. 한국 기술의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김 씨 같은 분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겠죠?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정말 작은 부분만 담당할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건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죠.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겸손함과 자부심의 균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성취에 당당하면서도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그들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희 가족은 펠리세이드를 타고 산악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 차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 기뻐요. 저는 스티어링 휠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돼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은데 말이죠. 뒷자리에서 놀고 있던 제이슨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 한국도 가볼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와 테레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 언젠가는 꼭 가보자. 우리 차를 만든 사람들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 자동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차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시각을 넓힌 것이죠. 저는 이제 펠리세이드를 타고 출근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그랬듯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를 유지하자고요. 기술은 신념을 꺾을 수 있다. 그게 진짜 기술이라는 거야. 인생이란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임을 가르쳐준 한국차와 소피아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